음. 오늘은 3개의 교육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세멘 제거하는 방법. 다들 실장이었으니까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플란트 본드거든. 그래서 임플란트의 본드를 얼마큼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해보자. 결론은 임플란트의 본드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을 해서 두세 가지 상황에 맞게 두세 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세멘을 제거해야 된다. 먼저 본드를 소량만 써야 돼. 그림 보면은 저렇게 얇게만 발라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도 막상 끼우고 나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이렇게 꽉 담아서 주게 되면 뭐 이만큼 빠져나오겠지. 근데 이 빠져나온 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고 서브 증지바로 내려가 버린 경우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 이 프리미어라는 이 본드가 레진 본드인데 약간 탄성이 있잖아? 근데 이게 물을 먹으면 냄새가 너무 심해져. 그래서 세멘 제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방법, 소량의 시멘트만 사용한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보게 되면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요 정도 두께가 사실은 제일 적당해. 기계로 밀링했었을 때 세멘 스페이스를 주거든. 뭐 50 마이크론, 뭐 100 마이크론. 이제 기계나 기용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어버트먼트의 크라운을 어댑을 해봤을 때 쑥 떨어지게는 안 만든단 말이야. 걔네들도 어느 정도 리텐션이 있는 정도로 밀링을 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쑥 빠지는 경우는 걔네들도 리메이크를 해야 돼. 우리도 당장 환자가 왔는데 어댑을 했는데 쑥 빠져. 그러면 우리는 당장은 리메이크를 못하지. 환자한테 끼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기용수에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 크라운을 어벗에 끼웠는데 속이 쑥 빠져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어벗하고 크라운 이 스페이스 간에는 정말 미세한 양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바른 듯 안 바른 듯 하더라도 충분한 양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치경부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는 방법이야. 크라운의 마진 옆 부위지. 거기에 바셀린을 살짝 바르게 되면 크라운에서 떼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 본드가 예를 들어 뭐 프리미어 정도는 사실 뗄 수 있는데 파이널 세면 같은 경우에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에 부착된 경우 환자한테 잇몸 찌를 수도 있고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보철물 밑면에 증지바 쪽에다가 바셀린을 발라서 하는 방법.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 요거는 좀 많이 쓰는 방법이지. 폰틱 하방이라든지 어벗과 어벗 사이에 인터프록시말에 그 레진을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 특히 세팅 후에는 공간이 우리가 익스플로도 넣기도 힘들고 슈퍼플러스를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편한 경우가 많지. 슈퍼플러스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이 폰틱 하방에 이거를 새들 타입으로 해버리면 슈퍼플러스 쉽지 않아. 그랬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에 연결해 놓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지. 그 다음 미리 마진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어. 그리고 세멘을 붙인 다음에 코드를 쭉 빼면 딸려 나오는 방법인데 이거 역시 문제가 있지. 마취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세멘을 조금 붓는 거랑 보철물을 천천히 넣는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한 번에 푹 세멘 담은 다음에 꽉 끼워 넣으면 당연히 그 압력에 의해서 서브 증지바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살살살살살살살 하면은 서브 증지바에 우리 액이 있잖아.
그 액을 밀고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약간씩 돌리면서 천천히 천천히 넣어주는 방법.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도 남아있는 것 같아.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마취를 하고 익스플로어로 세게 하거나 정 안 되면 스케일러로 긁어내거나 좀 기계적인 방법을 환자가 아픈 것까지 고려해서 제거하는 방법. 그래도 안 된다. 우리 SCRP 타입으로 제작이 된 부철물은 나사를 풀면 빠질 수가 있어.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했어. 그냥 하도 세면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홀을 대충 메꿔 놓고 어벗에 홀을 대충 메꿔 놓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고 메꿔 놓은 그걸 빼내고 나사를 풀어서 이걸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팅하고 다시 막고 다시 레진으로 막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요새 안 하긴 하는데 뭘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빼내고 하는 것도 좋아. 특히 언제 빼내냐면 한 달이나 두 달 지나서 환자가 냄새 난다고 와서 또는 잇몸이 여기 부었다고 엑스레이 봤더니 잇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잇몸 부어있는 게 세면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는 풀어가지고 보면은 뭐 난리 나 있지. 이 밑에 여기 밑에 하방에 여기서 안 보이네. 이 하방에 그냥 세면이 이렇게 딱 띠처럼 둘러져 있고 심지어 픽스처 옆면까지 스레드 한 개를 먹어 내려가는 데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부어서 오고 냄새 나지. 그러면 차트를 찾아. 누가 했는지. 누가 가져가있는지 책임져. 불러.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았냐 이거 보여줘야 돼. 본인도 봐야 되거든.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이거는 픽스처가 그럼 뼈에서 녹아 내려가기 시작하거든. 너무 심해.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들도 많아. 진짜요? 스레드 두 개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 밖에서 붙여. 한 개짜리는 이게 가능하게 돼. 밖에서 붙이고 나서 세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여서 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 세면 타입이라기보다는 스크류 타입의 부처물을 끼울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언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상악 전치부 때도 하고 또 하나는 상악 전치부에서는 근데 스크류 홀이 안쪽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니까 거의 못하고 37번이나 47번의 클리어런스가 너무 짧아가지고 어벗이 너무 짧아. 그래서 그 뺨이 자꾸 닿아가지고 짧은데 뺨 때문에 제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경우에 아예 그냥 바깥에서 어댑을 다 해놓고 바깥에서 붙여놓고 스크류로 조여버리는 거지. 이거는 완전 후지쌤 써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스크류 타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입 안에서 붙였을 때 컨택이 여기 형성되는데 스크류 타입처럼 바깥에서 붙인 다음에 얘를 붙이고 돌리려고 그러면 얘가 크라운하고 어벗이 약간 이렇게 돌아. 그래서 원래 보철물의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게 붙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스크류 타입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걸 매번 쓰지는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어벗하고 크라운을 동시에 붙이지 않고 어벗을 먼저 붙이고 임시치아를 먼저 써. 4주간. 그러면 어벗 주위로 잇몸이 우리 붙거든? 금속에 우리 살이 붙어. 헤미데스모좀이라고 붙는 방법이 있잖아? 셀이 금속에 착 달라붙어서 바람 불어도 이게 벌어지지가 않아. 첫날에는 어벗을 끼우고 바람을 불면 잇몸이 벌리면서 그 마진이 다 보이거든? 그런데 4주 정도 지나면 얘가 착 달라붙어서 바람 불어도 잘 안 벌어져. 그때 본떠서 끼우면 본드도 역시 잘 안 들어간다는 이론이거든.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했었어.
근데 사실상 환자한테 임시차 또 사주 쓰라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런데 가능할 때도 있어. 언제냐면 풀마우스를 한 경우 바로 파이널을 만들지 않고 템을 한번 간 다음에 한 달 정도 써보거든. 한 달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교합이 괜찮더라도 한 달을 쓰라고 해. 그럼 원장님들 많이 보지 않냐? 그게 사주면 어벗 징지바랑 어벗이 징지바랑 헤미티스 모듈의 결합이 일어나서 벌어지지 않아서 세멘이 그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방법.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수프라마진. 우리는 그래서 전치부는 익히, 소구치 4번까지도 익히를 고민해 볼 수 있지만 5번부터는 무조건 수프라로 제작을 할 거야. 그래서 환자분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손 뜰 때 환자분들한테 어금니 쪽은 치아 모양 밑에 금속 까만 게 보이게 만들 거다. 너무 싫은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해. 그래서 우리는 구치부는 무조건 수프라마진, 전치부는 이키마진. 이키로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걔도 또 보이기는 해. 그래도 세면 제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키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뜻이지. 이해가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1번. 요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 1번. 그 다음 2번. 요거는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지. 천천히 밀어넣는 거.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면 빼서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수프라마진.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보통 한다. 기억할 수 있겠지? 네. 세면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피해를 찍으면 세면이 발견될 확률이 50% 미만이야. 왜냐면 인전면에는 보일 수가 있는데 협설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협설면에 있는 폰드는 픽스처나 어버 때문에 엑스레이 나오지 않아. 인전면에 있는 것만 일부 보일 수가 있고 또 프리미어를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약간 전압이 좀 관전압이 높아져 버리면 안 나와. 되게 흐리게 찍어야지 좀 보일 듯 말 듯 하거든. 그래서 세면을 엑스레이를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내 눈이야. 익스플로도 잘 못 느껴. 왜냐면 긁는 게 폰드가 탄성이 있어가지고 긴지 아닌지 몰라. 눈으로 보면서 거기를 확실하게 미러로 안쪽을 잘 보고. 그래서 세면 제거는 무조건 최대한 시간을 많이 써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오히려 템본드 정도는 조금 남아있더라도 냄새가 크게 나진 않아. 그리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프리미어만큼 임플란트 세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임플란트의 페일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제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수프라 마진이 확실하면 프리미어를 쓰고 마진 제거, 세면 제거 쉽지 않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파이널을 붙여버려. 파이널 세면은 역시 프리미어보다는 훨씬 낫거든. 그렇게 되면은 냄새 나는 게 걔도 냄새가 나기는 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프리미어보다는 좀 임플란트 페일에 대한 영향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세면 제거하는 거에 최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소리 좀 줄이고.